안녕하세요. 편한식품 방송 편식방의 저는 서PD입니다. 식품 전문가 최나건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생수예요, 생수. 얼마 전에 뉴스 나온 거 보셨어요? 네. 이 생수에서 우라늄이 나왔다고. 그 발전소에서 쓰는 핵, 폭탄. 그렇죠. 이게 뭡니까? 우라늄이 뭡니까? 우라늄은 지구를 구성하는 원자가 한 100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 원사로 굉장히 이렇게 뭐 많은 건 아니고요. 굉장히 희소한데 그 특징이 뭐냐 그러면 굉장히 이제 크고 무거운 원자고요. 그중에 중성자 양이 좀 달라가지고 중성자가 붕괴되면서 에너지와 열을 내는 특징을 갖고 있는 원자입니다. 네. 원자가 크다는 건 뭔가 덩어리가 좀 크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물질보다 무겁다. 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 정도만 알면 되죠. 근데 우라늄이 네. 보통 사람들은 폭탄 아니면 뭐 원자력 발전소 이런 걸로 알고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공포감이 있는데 사실 위험한 건 사실이죠. 뭐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우라늄 보통 뭐 바닷물에도 있고 소금에도 있고 공기 중에도 있고 이런 게 어디 있는데 그 양은 굉장히 작고 전체적으로 다 공기 중에도 있고 그럼 굉장히 작게 들어 있고 우라늄 강산 같은 데는 우라늄이 좀 더 많이 이렇게 모여 있는 지역이 있는 거죠. 완벽하게 균일하게 되어 있지는 않고 그래서 폭탄은 순식간에 거의 뭐 타버리는 게 폭탄이고 그 중에서 적당히 통제를 해가지고 일정한 속도로 타게 하는 게 원자력 발전소고 그 중에서 그러니까 소량을 이용한 게 우리 이제 그 엑스레이 히트 이런 거 쉽게 말해서 네. 우라늄도 그러니까 분리를 해서 농축을 하면 폭탄이 되지만 조금씩 타게 서서히 타게 하면 발전소가 돼서 열이 나니까 발전소로 만들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이런 어떻게 보면 위험하고 어떻게 보면 익숙하지 않은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수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네. 아까 말한 것처럼 바닷물에도 녹아 있고 바닷물이 올라가면서 떨어지는 비에도 있고 비를 갖다가 강에도 있고 그걸 여과시키는 수돗물에도 있어요. 어떤 지역에 우라늄이 많이 들어있는 암석,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화강암이나 편마암 쪽에가 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화강암이나 편마암이 있는 쪽에 땅을 뚫어가지고 꺼내면 아무래도 이제 그쪽 성분이 좀 더 많이 나오죠. 웬만한 데서 관을 뚫으면 우라늄이 거의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겠네요. 안 나올 확률보다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제 많이 나오냐 문제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게 0.03 ppm이에요. 독소가 문제잖아요. 이 우라늄의 독소가 혹시 낮보다 훨씬 1000배 이상 강하진 않을까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제 모든 방사능뿐만 아니라 모든 독소 기준을 할 때 동물 실험했을 때 그것에 인해서 뭔가 영향을 받기 시작한 농도를 찾아내요, 먼저. 그게 100이라면? 100이라 그러면 그것에서 보통 동물 실험하니까 이것을 10을 낮추고 사람 차이 있으니까 10을 낮춰서 100분의 1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100 정도의 반응이 나오면 한 1 정도까지 기준을 낮춰놓는다. 그렇죠. 1 정도만 허용해 주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1000분의 1이에요. 그것의 10분의 1. 그것의 10분의 1. 보통 그러니까, 중금속, 다른 이것도 우라늄도 중금속이잖아요. 네. 중금속 기준치보다도 10배 더 강화된 거죠. 아무래도 방사능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10배 더 강화시켰는데 예전에 우라늄이 ppb로 10억분의 1 들어있는 걸 여기 중에 들어있으면 얼마큼 들어있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옛날에 분석기계는 분석을 못 해내거든요. 분석기계가 좋아지니까 검사를 하고 좋아지고 발달하니까 분석도 많이 들어가고 기관도 많다 보니까 여러 군데가 훨씬 더 검증을 많이 하니까 옛날보다는 좀 더 철저히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일단은 관리하는 사람들은 넘는 기준이 있다 그러면 자주 검사하고 반복 검사 해가지고 반복적으로 잘못되면 그렇죠. 반복 잘못되면 그 물을 갖다 폐쇄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원래 지구상에 생길 때부터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물이나 이런 공기 중에도 있다. 근데 그것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의 기준이 넘으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 관리를 하고 될 수 있으면 대처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건 뭐냐? 먹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사실은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경 쓸 필요 없다. 신경 쓸 필요 없다. 네. 종합적으로만 봐야 돼요, 항상. 우리가 어느 거에 노출되고 있느냐. 아까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보통 위험 기준이 있다 그러면 최소한 100분의 1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중요하죠. 그래서 그건 반드시 지켜지고 안 지킨 것은 처벌을 받아도 불법 조치를 줘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그걸 조금 넘었다고 해서 정할 건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방사능에 노출되는 것은 가장 많은 게 뭘까를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방사능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게 뭐죠? 공기에 있는 라돈입니다. 아, 공기에 라돈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네. 공기 중에 여러 가지 물질이 있는데 그럼 공기 중에 라돈이 왜 있죠? 자연에 있었던 물질이니까. 아, 원인 똑같은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 지구가 생길 때부터 남아있던. 그러니까 뭐 깨져서 나왔던 먼저 만들어졌던 지금도 여기도 그러니까, 측정하면 라돈이 나오나요? 그럼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그게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공기 중에 라돈이에요. 항상 노출되는 게. 그럼 우리가 지금 계속 방사선 물질을 들이마시고 있는 거예요. 들이마시고 있는 거죠. 우주로부터 오고 있고 땅으로부터 오고 있고 공기 중에 있고 음식에도 있고. 그러면 이 공기 중에 있는 라돈은 어떻게 몸에 해를 끼치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기 중에 뭐 거기가 특별히 많을 것 같지는 않죠, 그죠? 네. 공기 뭐 없는데 라돈 자체가 이제 항상 폐로 들어가면 더 문제가 되는 게 네네. 라돈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미세먼지랑 같이 붙어서 있다가 들어가면 아, 그래서 미세먼지가 그쵸. 위험하구나. 먼지가 들어가면 걔가 배출이 안 되고 오래 남아 있으니까 여기 쌓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향이 많이 주는 거죠. 양에 비해서 실제로 폐에 들어가면 폐는 이게 이제 거름망 같은 그 망 같은 거니까 네, 들어가서 걸리면 흘러나가면 좋은데 흘러나갈 수가 없군요. 필터니까. 네. 입으로 이렇게 먹은 것은 이렇게 해서 쫙 배설이 되고 약간 물하고 씻길 수 있지만 건더기와 같이 쭉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성면 같은 경우도 사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안전하거든요. 먹는 건 근데, 그래 좀 낫다. 근데 배설이 가능하니까. 미세먼지가 음식 중에 들어가 있는 거 들어가서 먹으면 배설돼요, 다. 아, 이 폐는 태어날 때 한번 받고 죽을 때 없어지는 거니까 일회용이잖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갈 수가 없잖아. 내가 폐를 갈면 그 우리 그 자동차 필터 갈듯이 갈면 좋은데 못 가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먹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배설을 하니까 좀 낫다. 그러면 생수에 들어있는 우라늄보다 공기 중에 폐로 흡입하는 라돈? 라돈이라는 아이가 더 훨씬 몸에 안 좋은 거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 없이.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우리나라가 자연 방사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약간 높은 편이에요. 평균하 보니까. 왜요? 그건 뭐 지형이 그런 거죠, 뭐. 아, 지형이. 네. 우리나라보다 근데 3배 이상 높은 지역도 있어요. 어디요? 브라질. 브라질. 네. 우리보다는 3배 이상 높은데 사람들이 거기 가서 편하게 휴양하고 살아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특별하게 암이 더 걸리냐? 그럼 사실 방사능이 특히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이 이제 라돈 온천에 있는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가면 기저귀 물 했는데 그럼 그쪽 사람들이 특히 암이 높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연 방사능이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보다 높지만 그렇게 뭐 그것 때문에 문제된 건 아니고 우리보다 훨씬 높은 나라도 문제될 정도 수준 아니다. 자연 방사능 중에 15% 정도가 음식물인데 음식물에서 방사능 내고 있는 물질은 우라늄이냐 그러면 전혀 아니에요. 칼륨하고 탄소가 훨씬 대부분이에요. 칼륨. 네. 미네랄이라고 하는 칼륨. 탄소 같은 경우 미네랄로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게 칼륨이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자 중에 많은 부분이 탄소인데. 네. 거기가 내는 방사능 원래는 사실은 그렇게 많은 중요한 방사능 물질은 아닌데 워낙 우리 섭취가 많다 보니까 걔가 내는 게 거의 태반이지 우라늄은 끼지도 않는 거지. 계속 듣고 있다 보면 그냥 안전하다. 공기 중에도 있고 어디도 있고 좋아요. 그럼 안전하다면 어쨌든 좀 넘으면 우리가 또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네. 정수를 한다거나 제거를 해서 생수에 있는 것이나 공기 중에 있는 걸 제거하는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 하면 제거가 가능하죠? 그러면 사실은 물 같은 경우는요. 네. 역삼투 정수기라 그러잖아요. 그건 정수. 역삼투 정수기. 네. 보통 이게 여기서 안반수에서 꺼내면 네. 미네랄이 있는데 이 미네랄 된 물도 역삼투 정수기 같은 거 넣으면은 거의 순수한 증류수만 나와요. 아, 증류수만.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방사능도 걸러진다. 걸러지죠. 우라늄이. 네. 그 역삼투 정수기는 어디서 파나요? 뭐 흔히 팔고 있는 게 방식이 거의 대부분 절반 정도는 그 지금 현재 정수기로 먹는 게 역삼투 다 그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돗물이다 그러면 수돗물이 좀 불안하다. 사실은 수돗물 굉장히 자체가 나온 물은 여과돼서 깨끗하죠.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수도 배관을 통해 들어온 상태에서 배관이 많이 오염됐다고 하죠. 되니까, 네. 집에서 먹을 때 정수기 역삼투 정수기에다 쓴다 그러면 그냥 거의 증류수에 가까운 물이 나오는 거니까. 그게 이제 역삼투가 제가 이제 소금 다큐 같은 걸 해봐서 아는데 그 이온 교환막이라는 거죠. 비슷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막이 이렇게 있는데 이 막이 이 안으로 원하는 이온만 들어가게. 그러니까 H2O가 있으면 H2O만 통과되게 하고. 쉽게 말해서 그 나이트에서 주민등 보고 나이 거르고 얼굴 이렇게 보고 걸러서 물 좋은 사람들만 들여보내듯이 그러니까 여기도 너네 더러운 우라늄이나 이런 것들은 빠지고 깨끗한 물만 가라. 결국은 이제 구멍 크기죠.
구멍 크기가 그렇게 농담을 이렇게 안 네. 받아주고 그죠? 네. 우리는 가면 걸린다니까. 우리는 우라늄이니까 그거 덩어리가 크잖아요. 이렇게 얼굴도 크고. 응? 아니 좀 그래서 받아줘봐요 좀. 아니 설명만 하지 말고 이게 지금까지 20분이 넘었는데 이거 몇 명이 알아들었는지 나는 걱정이 돼요. 이걸 들으면서. 자 우리는 깊이가 있는 방송입니다. 네, 깊이가 있는 방송, 쉬운 편식방, 방송. 네. 편한 식품 방송이라고 하는데 편치 않은 방송, 공부방 같아 공부방. 오늘 우라늄에 대해서 공부해야지.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려면 제대로 알면 편해진다 이거지. 내가 지금 뒷골이 아파. 대충 알면 불편해져. 아 이걸 듣고 편하게 제가 편식방이니까 편하게 사실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제 얘기도 좀 네. 들어주세요. 내 뒷골이 아파갖고 이거를 정리하는데 나의 그 살았던 그 모든 영혼들을 다 끌어모아서 지금 듣고 있는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방법은 있는데 역삼투라는 그 기구를 써야 된다. 근데 제가 이제 소금 회사에서 이온 교환막을 촬영한 적이 있어요. 그 이온 교환막이 우리가 생각하지 막처럼 이렇게 생긴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여과하는 게 아니라 이 책을 놓듯이 물을 이 책 안으로 밀어 넣어서 이 안으로 나오는데 굉장히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이게 안 나오니까 여기다가 그 모터를 달아갖고 전기로 강제로 밀더라고. 역삼투라고 하는 것은 워낙 구멍이 작다. 근데 작은데 뭐 얇으면서 작게 압을 걸어서 만들 기술은 없고 우리 같은 경우는 적당한 크기의 구멍을 갖다 겹쳐가지고 계속 겹쳐가지고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놔두면 거꾸로 물이 빨려 들어올 건데 고압으로 밀어서 빠져나간다. 이게 역삼투죠. 하여튼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어요. 이 느낌 자체가 어렵다. 가능하지만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 버려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나쁜 것은 아무리 작더라도 위험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방송을 한 특별한 목적이 뭐냐 그러면 사람들은 이건 독과 약이 따로 있는 거야. 그렇죠. 이제 무슨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건 나쁜 저거 거야. 계란도 못 먹고 햄버거도 네.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뭐 그러니까 라면도 못 먹고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작아도 줄여도 없애도 나쁜 거니까 근본적으로 없어야 돼. 하나도 없어야 돼. 이 생각이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마음 불편해요. 근데 아까 같이 독성을 할 때 보면 실제로 물리적으로 보면 희석을 하면 독성이 줄어갖고 없어지는 점이 나와요. 네네. 우라늄도 사실은 좋은 점이 있다고 하는 게 있어요. 호르메시스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독을 호르메 뭐요? 호르메시스라고 하는 호르메시스? 예. 사람인가요? 그냥 현상 이름이에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독을 희석하면 약이 된다고 똑같은 건데 라돈탕에 찾아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라돈탕이라는 온천이 있어요? 라돈 온천에 가면 아하. 옛날에 치료되고 신비의약 하면서 기저귀 그게 그런 데가 라돈, 라돈이에요? 방사능. 거기 가면 방사능이 많습니다. 자랑을 해요. 그게 어디 있나요? 일본에 가면 있어요. 아 찾아보십시오. 그 지역에 있으면 라돈이 많다고 자랑을 해요. 지금 방사능이 몸에 좋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좋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정말로 어려운 내용. 한국에도 있다고요? 한국에도? 라돈탕이라고 많이. 예. 한국에도 라돈탕이랑. 근데 사람들이 그 라돈이 방사능인지 모르고 지금 써먹는 거 아니에요? 어느 지역에 있나요? 어느 지역에? 부산, 부산에? 제주도. 제주도에도 있답니다. 라돈탕. 정말 좋은 건강에 거기서 이제 이게 세수하다가 물이 쏙 들어가면 방사능을 먹은 거네요. 그렇죠. 대부 피폭이지. 그리고 ppm이 좀 높겠죠, 거기는? 당연히 높으니까 자랑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라늄 생수 먹어도 됩니까? 먹어도 됩니다. 왜 됩니까? 충분히 안전합니다. 이번에 나온 생수에서 우라늄이 나왔는데 그 우라늄은 자연에 있는 거예요. 자연에 있는 것이다. 그 양이 매우 작고 거꾸로 우라늄을 걱정하지만 소량일 때는 오히려 더 네. 우리 몸에 좋은 스트레스를 가해서 몸을 더 건강하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라에서 관리 감독을 꾸준히 하는지 눈을 똑바로 뜨고 관리할 필요는 있고 이 물 기준 우라늄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좀 줍니다. 무조건 양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하게 식품제 하나 따서 드세요. 네. 이걸로. 사실은 제일 어려운 내용이 우라늄 네. 맛이 나요. 우라늄 맛이.